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산천은 이제 연두색에서 점점 진해지는 실록으로 하는 계절입니다. 실록도 말이죠. 생기가 넘치고 힘이 있어 보여서 좋지만 개천에 버든나무 잎이 보여주는 연두, 연초록이 저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이런 계절에는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울산에는 좋은 산이 많고 또 산을 얘기하자면 울산은 영남알프스가 생각이 나는데 영남알프스는 울주군에 걸친 9개의 봉우리와 울주군에 속한 1000m 이상의 7개의 준동이 4계절 천연의 선물을 더해주는 울산 관광의 핵심이죠. 이 영남알프스의 관광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바로 영남알프스의 케이블카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암초가 산재해 있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세계유산 구역에 있는 통도사의 스님들이 통도사의 입지 근간을 손상시킨다고 하면서 케이블카 노선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이런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오늘 이슈타파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메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문제 질질 끌어온 사업인데 자, 될 듯 하다가 또 암초.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이슈타파를 통해서도 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문제는 한 2번 정도 짚었는데요. 진행이 될 때마다 고비마다 좀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무려 644억 원.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큰 사업이에요. 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핵심 사업이거든요. 이 노선 자체가 복합 웰컴센터에서 신물산 억새평원 이런 2.472km. 사실은 이게 이 구간이 굉장히 영남알프스 관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억새평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낙동정맥을 벗어난 신불산의 남서쪽, 그러니까 해발 약 850m의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낙동강 환경청의 실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임박해 오니까 점점 더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도 오래 끌어오면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될 것 같더니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가 불쑥 나오듯이 환경단체는 늘 그래왔지만은 설상가상 통도사가 적극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이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통도사가 이 부분에 반대를 해왔던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가요? 예, 새삼스러운 일 아닙니다. 처음부터 통도사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신불산 자체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 일대를 하나로 묶는 낙동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낙동정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비경, 그리고 신불산 정상부는 멸종위기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이제 보호가 있고요. 또 생물권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당연히 억새평원을 비롯한 낙동정맥의 심각한 훼손이 가해질 것이다. 이게 환경단체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통도사의 같은 경우에도 통도사의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래서 스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울주군 입장은 사실은 지금의 케이블카 설치 방식 자체가 과거에 한 20, 30년 전의 어떤 케이블카, 삭도, 이런 거하고는 달리 시공기술 자체가 많이 발달해 있고, 환경 훼손이 거의 되지 않는 방향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카 없이 사람들이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은 훼손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울주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인근에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도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케이블카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울주군의 입장입니다. 예. 신불산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다, 다 좋다 이 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다 좋다는 거죠? 어떤 방식인가요? 네, 울주군이 이 사업의 그 시행사인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 이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예. 실시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원래 계획은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5년쯤에는 하반기쯤에는 겨울에 아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눈 내리는 눈이 덮여 있는 설경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케이블카의 유형 자체가 한 개의 선입니다. 지금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선으로 순환형이거든요. 한 개의 선으로 순환형이고. 방식이 좀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개의 선으로 순환형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을 태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당 한 1,500명까지 태웁니다. 그러니까 10인승 캐빈 50대를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고 신형인 모양이죠. 신형이고 또 하나니까 훨씬 더 환경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렇죠. 환경 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울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 5월 달 안에는 이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초안 이게 제출되는 게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주민설명회에 들어갑니다. 주민설명회에 들어가서 6월에서 8월 사이쯤 되면은 바로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서가 제출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바로 이제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2026년 늦어도 2026년 봄에는 준공이 된다. 이런 게 지금 울주군의 입장입니다. 금세 되는 줄 알았는데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간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네요. 이제 서로의 그 찬반 주장이 하도 달라서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왜 영남 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죠. 영남 알프스에 왜 이 케이블카를 굳이 설치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가. 이게 사실은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개발인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울산의 관광 자원 가운데 영남 알프스 이거는 핵심입니다. 사실은 독보적인 것이고요. 울주군에 걸쳐 있는 9개의 봉우리, 직접 관할인 7개의 준봉. 이거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관광의 핵심 사업이고요. 이 바로 그 영남 알프스의 관광 사업을 보다 입체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케이블카라는 것이 이제 울주군의 입장인데 실제로 지금 영남 알프스는 한 해 평균 한 120만 명 정도가 지금 울주군을 찾아오는데 12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영남 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19년부터 등반 인증제 실시로 전국의 산악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7개의 봉우리를 지금은 7개의 봉우리를 완등하면은 메달을 주거든요. 메달 주는 이것 때문에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이름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히트했어요. 히트했죠.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해 사업으로 하는 걸 지금 상반기에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영남 알프스는 이제 전국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케이블카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이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이고 또 이 태화강 국가정원과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를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것이고 이른바 울산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혜의 관광지에 거의 대부분이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거든요. 세계에. 세계.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또 해보겠고요. 해보겠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래 나왔느냐면 교통약자들 때문이거든요. 네. 울주군에서 이걸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산에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20-30군데 얼마나 됩니까? 20-30군데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좀 작은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25개 안팎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를 보고 삼천리 금수강산, 뭐 산이 많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케이블카 sak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죠.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관광객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남 칠봉에 그 매달 말이죠. 그게 동이 나가지고 축소되고 이래서 이제 말이 많고 그랬는데 경기만 좋아지고 여행이 늘어나면 이제 아주 그냥 폭발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경기하고 관계없이 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자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경기가 나빠지고 사람이 우울해지면 더 찾아가는 게 산이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힐링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힐링 관광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들로서 사람의 정신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 얘기가 빗나갑니다만은 세계적인 이제 그 등산복 메이커들이 우리나라의 산에 와가지고 등산객들의 패션을 연구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울산의 관광산업의 미래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사업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반대하는 쪽의 여론. 자, 우리나라 불교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KTX 노선 만들 때 도롱뇽이 지율스님 단식투쟁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 앞으로 갈 길이 과제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율스님이 천성산의 도롱뇽 때문에 상당 기간 단식을 하셨죠. 그리고 KTX가 통과하는 순간 천성산의 모든 도롱뇽들은 다 떼죽음을 다 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영남 알프스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이나 된 사업이거든요. 산악 환경의 특성상 관광 개발이 이어지면 환경 문제가 가장 큰 힘들이 되고 환경 단체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나 뭐 지리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영남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울주 트레인 라인 피크, 울산 울주 세계 산악인 영화제 등으로 지금 울산의 영남 알프스 자체가 상품화되고 있거든요. 관광 상품화. 뭐 영화제에다가 스포츠 산악까지. 이 산 자체가 우리 울주에게 굉장한 많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달 인증제 하고 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더 높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케이블카까지 연결된다면 환상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환경론자들이나 환경단체 쪽에서는 반대하겠죠. 근데 반대하는 것은 나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예를 들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개발은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다면은 그게 절충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보존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대의 입장은 잘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 트레킹, 산악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들과 함께 케이블카가 연결되면은 이곳 일대가 지금 울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민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460억. 등읍 일대를 굉장히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설에 지금 뭐 우리 앵커님도 들으셨겠지만 KTX 울산역을 딱 내리면 거기서 바로 영남 알프스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거의 이제 그쪽이 언양권 일대가 거의 이제 관광 인프라가 복합화돼 가지고 체류형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산 너머 밀양의 케이블카가 사실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계곡 사이에 있어서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네, 별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거기 한해 20만 명 옵니다. 네. 20만 명 오고 지금 성수기에는 줄을 서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때 뭐 예를 들어 밀양 케이블카 처음 1, 2년 하고 나면 저거 문 닫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동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영남 알프스 쪽, 울산 쪽의 케이블카는 아마도 들어서는 순간 이 관광 인프라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밀양에서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쁜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계곡 쪽에 있어서 보이는 게 별로 뷰가 좋지 않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신불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거기 딱 하나 볼 거 있는 게 이제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이게 산등성이 쪽에 그 뭡니까 사자산입니까 호랑이산인가 백호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볼거리 있습니다. 네. 자, 울주군도 그렇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경제성에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밀양에서 이미 케이블카를 선수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울주 쪽의 케이블카는 생각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밀양 케이블카 2017년인가 뭐 이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 계속 됐거든요. 근데 울주군과 밀양의 케이블카는 위치라든지 보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릅니다. 둘 다 살펴보면 저도 밀양 케이블카를 2번 정도 타봤고 또 이제 우리가 신불산 쪽 라인은 수도 없이 등산을 다녀봤는데 보는 풍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밀양 얼음골에 케이블카 생긴 게 지금 10년 더 됐죠. 아마 2012년인가 13년일 겁니다. 그때 좀 만들어졌는데 그때 케이블카를 개통해가지고 영남 알프스 경관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20여만 명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20여만 명이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울산의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그것의 한 5배 정도 이상은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금 평가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얘기할 때 김지영 이사께서 이제 유럽 얘기를 자주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알프스 산맥이나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의 유명산들 이런 데도 케이블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나라에도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환경단체가 그쪽도 예를 들어 뭔가 그 개발을 할 때는 반대를 하거나 이런 거 심하게 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그 유럽의 알프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사실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유럽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만 유럽은 사실은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고 뭐 잘라내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산이고 이래서 뭐 사실은 철도까지 낳거든요. 산 위에다 철도까지 까는 게 유럽인데 그 유럽과는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유럽은 그런 이제 교통약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어린이들 이런 쪽을 위한 여러 가지 산악 관광의 교통 일파를 활발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사실 중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케이블카 같은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도 뭐 산마다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뿐입니까? 엄청난 높이의 그 엘리베이터까지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뿐입니까?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예 지게에 지고 올라갑니다. 봤어요? 뭐 황산, 천산 이런 데 전부 다 지게에 지고 왜 지게에 지고 올라가느냐? 자식들이 부모가 그걸 너무 원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진짜 부모님 소원이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정도로 하여튼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 외국의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쪽에서는 환경 훼손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없느냐? 반대 목소리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이 어떤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평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그러면 평생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지 못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헐어서 철탑을 세우고 하다 보면은 환경을 훼손한다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갑자기 목이 메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다리 아픈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광 명소를 좀 편하게 올라가 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은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다 보여줘서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특히 올해 1월 달에 뭐가 통과됐느냐 하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정진법. 이게 이제 하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신규 변경 허가를 받은 케이블카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케이블카나 이런 데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마 울산에 케이블카가 들었으면 전국 최초로 그런 것이 보장되는 케이블카가 들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케이블카라는 것 자체가 인공적인 거,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쇳덩거리가 천혜의 경관을 망친다. 충분히 반대 논리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교통약자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또 정상인들 가운데서도 좀 몸이 불편한 사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말이나 뭐 이런 공휴일이나 이런 휴가 시즌에 이런 울산의 명산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자연환경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 훼손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는 무슨 그 조사 같은 건 몇 명이나 가는가, 몇 %나 가는가 이런 거 조사한 건 없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없는데요. 장애인 단체가 전에 한번 조사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보니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예 엄두를 못 낸다는 게 90%가 넘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우리 그 밀양 어른골 케이블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 어르신들, 노인들 되게 많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지금도 멀쩡한 사람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에 배려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리해 주실까요? 케이블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개발과 보존, 개발과 보존. 이 부분이 항상 부딪힙니다. 개발과 보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문제에서 항상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반대쪽에 놓여 있는 게 교통약자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느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제 대화와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상황이 20년쯤 지속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20년 동안에 나올 문제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접든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할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주최측이나 아니면 지금 반대하는 쪽이나 머리를 맞대고 좀 총의를 모아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25곳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학습 효과랄까 뭐 다 나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제가 신불산 올라갔을 때 걸어서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갈 때 수도 없이 그 응급차가 오갔습니다. 119 소방차. 그리고 뭐 주말마다 보면 산악 헬기 이야기도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무리한 등산. 이런 많이 있거든요. 또 힘드신 분들, 그래도 올라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되는 그런 좋은 묘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카 수없이 오늘 케이블카를 얘기했는데 이게 한자로 쓰면 삭도예요. 삭도. 자, 신불산 케이블카 문제를 얘기해 봤습니다. 울산 메일돈설 실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